차이나마켓 집중 분석 코너죠. 10미닛 차이나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박준석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미중이 관세 놓고 이제 으르렁거렸고 네. 뭐 정점을 찍었죠. 상호 관세. 맞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104% 관세 때렸으니까 네. 오늘 중국 증시 확 떨어지겠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왜요? 오늘 되게 특별한 뉴스, 특히나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좀 다루지 않는 뉴스를 제가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전날 기준으로 트럼프가 104% 정도의 관세를 엄포를 내면서 오늘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 1시까지 응답이 없을 시 결국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낙폭이었으나 종가 기준으로는 전부 다 상해 종합지수 플러스 1.31%, 선저 성분도 마찬가지로 다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마감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3대 경제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 3대 경제 신문사에서 오늘 전체 일면 보도에서 나왔던 메시지가 네. 중국 정부에서 보증을 설 테니 인민들이 주식을 사세요라는 식의 발칙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인민은행 평준화 펀드 그리고 국가팀 그리고 이제 시장 관련돼 가지고 연기금이라든지 보험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국가대표라고 해서 인민들의 주식을 올려줄 테니 믿고 주식을 사세요라는 식으로 보도를 때렸습니다. 이 보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로 따지면 한국경제 신문에서 이제 한국 정부나 그다음 한국의 국민연금 그다음에 한국의 뭐 운용사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전부 다 주식을 다 사줄 테니까 믿고 코스피에 투자하세요라는 식의 워딩과 똑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커뮤니티 반응조차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관세로 인해서 중국을 좀 때리려고 한다. 이제 그런 반응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장에서도 우리가 트럼프를 이기려면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중국을 주식을 사는 것이 애국행위다라는 식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올라갔다라고 반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적이 없었어요? 처음입니다. 저기 지금 일면에 나온 거죠. 그쵸. 신문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의미를 두고 봐야 되는 건지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 선전용인 건지 아니면 정말 중국 정부가 지금 미국과의 관세 정쟁 속에서 중국 증시를 띄우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인지 저는 오히려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두고 봐야 되냐 이거죠. 저는 오히려 후자 쪽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의 선전용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 나왔던 이 메시지들과 종합해 본다라면은 지금 중국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국채 금리랑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지금 일단은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시장은 반응을 했고 그러면 지금부터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제 위안화인데 이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봤었을 때 위안화가 약세로 현재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 시장을 조금 더 부분적 개방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다 보다 보니까 중국의 고시 환율이 되게 중요한데 이 고시 환율을 인상을 했어요. 약세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는 소리는 중국에서도 위안화를 약세를 열어줬다. 그러면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이제 이익을 우리가 중국 정부에서 보증해석해주겠다라는 것과 똑같다 보니까 기업들이 잘 되게 이제 중국에서도 밀어주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 중국 경제신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주식을 사세요라고 대대적으로 말했던 것만큼 그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메시지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오늘 중국 시장이 유독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런 식의 대대적인 어떤 증시 부양을 위한 움직임들이 없었나요? 증시 관련된 부양책들은 이전에 한번 97년도 때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지금 처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오랜만 97년도였어요? 그때 그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가 IMF 시장에 왔었을 때 그때 시장에서 한 번 정도 이제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지금 이제 처음인 거고 이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 그 신국구조 라는 말씀을 드렸던 어제 적이 우리가 있습니다. 나눠봤었죠. 그렇죠. 어제 이야기 드렸던 거의 연장선으로 시장에서 어떠한 부양책이 나올까라고 했는데 결국 시장의 부양책은 중국 당국에서 주식을 사줄 테니까 이제 주식을 투자하세요라는 메시지들이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금융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4.5까지 찍고 내려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작 수준의 이 금리가 치솟는 현상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배경에 중국이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었어요. 중국이 미 국채를 이제 팔아치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연관지어서 보면은 뭘까? 이게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있어서 실탄을 준비하는 차원인 건지. 사실
오늘 1시까지 한국 시간 기준 1시까지 응답을 하라라고 트럼프는 말했었지만 중국은 일단은 묵묵부답으로 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환율 시장, 특히나 통화 시장에서는 그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미국에서 많이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금리 자체가 4.5%까지 한시 때 급등하는 현상들이 보였습니다. 그런 현상들은 뭐냐면은 중국에서 따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매도 자체가 무언의 보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 미국채를 매도를 하고 그 현금을 가지고 중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 주식을 사겠다라는 겁니다. 중국 내의 주식을 부양할 테니까 미국 국채를 팔고 중국 주식 부양할 테니까 중국 주식을 사세요라는 것에 대한 멘트고요. 그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트럼프도 한 번 더 강대강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또다시 중국도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할 거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내비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금이 얼마 정도 있을까? 중국이 네. 지금 현재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 정도 있을까라고 보시게 된다면은 현재 지금 6,800억 위안 정도, 6,800억 달러가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800억 달러. 네. 이제 총 보유량이고. 그쵸. 이제 이거를 팔기 시작했다. 네, 맞습니다. 이전부터 조금씩 줄여왔지만 이번엔 조금 더 센 포인트로 팔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자금이 중국 시장으로 이동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 것을 그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달러 인덱스라는 건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어느 정도를 보여주느냐인 네. 건데 국채를 팔고 달러를 확보한 걸 이제 풀기 시작한다면 네. 그건 당연히 달러 가치가 떨어질 요인인 맞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건 미국이 아파할 지점을 네. 노렸다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판 그 자금을 가지고 중국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대대적인 실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은 내수를 부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선부가 공동부유를 만든다. 결국에는 시장 내에서 주식 시장을 많이 부양시켜서 그런 부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내수를 부양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메시지 던진 거고요. 그 던진 거 관련돼서 일단은 중국 주식이 많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던져진 메시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를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앞으로 더 이것을 지속할지에 대한 이슈가 중요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이 관련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강대강으로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내세우는 정책이 마가라는 정책이고 지금 관세 관련돼 가지고 내세우는 정책의 숨은 뜻은 파월을 압박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이 목적에 뒀습니다. 하지만 국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협상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 너네가 와라. 중국은 트럼프 네가 와라. 이런 식으로 서로 지금 현재 으르렁대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존댓말도 안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반말로 지금 주고받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미장도 지금 폭락하고 있고 네. 우리 국장도 뭐 지금 어쨌든 영향을 받아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 네. 그럼 이제 그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고 봤었을 때 네. 중국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중국 증시를 띄우고 네. 아까 밸류업 정책까지 더한다면 네. 중국장에 투자하기 포트 비중을 늘리기에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는 투자자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사실 지지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돈을 누가 많이 벌어줄 것인가, 어떤 시장이 많이 상승룸이 커질 것인가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보증을 서서 인민은행과 협작해가지고 돈을 계속 풀겠다, 주식을 부양하겠다라고 소위 유사양적 완화를 한다라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의 선택은 미국을 고집하는 것보다 오히려 중국 시장에 대한 포트를 눌리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라든지 네. 혹은 LPR 금리를 인하한다라든지 이런 통화 정책, 거시적인 정책과의 조합까지도 맞물리게 된다면 네. 확 더 증시는
거기에 호응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의 방향성이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경제신문도 그렇고 미국에 대한 채권을 매도하고 그 자금을 토대로 중국 증시를 부양한 것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부양책들이 더욱더 세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스탠스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후광통 시절 그리고 2008년도 때 있었던 베이징 버블 시절과 같이 지금도 신국구조 하에 지금 시장에서도 상승 기류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중국 증시도 많이 부양하고 있고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은 이 프리마켓 온이 끝난 뒤에도 라이브로 계속해서 중국 증시에 대한 분석 내용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10미니트 차이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준석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프리마켓 온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